교정 치료하면 대부분 청소년 시기에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치료를 고민하는 성인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음식을 씹는 때는 불편한 점이 없었는데 그냥 볼 때나 좀 비대칭 부분도 있고 어릴 때부터 부정교합이 있어가지고 항상 입 가리고 웃고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어서 교정을 생각하게 됐어요. 정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골격적으로 비대칭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악이 좁고 치아가 돌출돼 있는데요. 돌출입이 가장 고민돼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입술 돌출을 주소로 입이 나왔다는 거를 신경 쓰인다고 하셔가지고 교정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하셨고요. 실제로도 치아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골격적인 원인이 조금 더 크기는 했지만 입술 돌출을 보이는 상태였고, 거기다가 이제 입술을 다물 때 꼭 힘을 주셔야 하는 입술 부전을 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상악이 좁고 턱관절이 약해진 상태였는데요. 이런 경우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자제하고 입을 크게 벌리거나 턱을 괴는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분이 제일 큰 문제를 보였던 건 상악이 하악에 비해서 조금 좁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장 장치라는 게 필요한 상태였고, 그래서 단순히 투명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악 확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확장 장치를 좀 시행을 한 상태였고, 반대교합을 꼭 교정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반대교합이 남아있으면 치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좌우로 움직일 때 분명히 치열에 방해가 되고 이가 부딪히는 느낌이라든지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정 장치를 시작을 안 하고 입 안을 넓히기 위해서 확장 장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많이 아파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확장 장치 떼고 교정 장치만 해서 그나마 좀 편해졌어요. 불규칙한 치열은 구강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데요. 치료 시작 계기는 외모 콤플렉스인 경우가 많아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교정 시작할 때는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라 가지고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곳에 그 쇠로 된 장치를 하면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투명을 생각하게 됐어요. 투명 교정의 가장 큰 장점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치아 교정이 가능한 건데요. 치아 위치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틀을 단계별로 제작해 약 2주 간격으로 착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도는 잘 나가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지만 무는 거, 아직 송곳니가 넘어갈 때까지는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장치 잘 껴줘야 된다는 거, 장치 이렇게 음식물 남기면 안 돼요. 투명 교정 장치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고 2주 정도 이상, 한 단계별로 2주 이상 착용하지 않는 만큼 위생관리에 크게 신경을 좀 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치를 하루에 20시간 이상 착용하셔야 하고 2주 동안 착용하시게 되면 장치에 붙어있는 치태라든지 음식물 같은 것들이 치아에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짧게 쓰실 장치를 하더라도 장치의 위생관리에는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교정 장치는 탈부착이 가능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음료나 음식을 먹을 땐 빼는 게 좋고 흐르는 물이나 약간의 치약을 사용해 칫솔로 세척해 관리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벌어지던 입이 잘 다물어지고 돌출입이 개선됐습니다. 삐뚤빼뚤했던 치열도 반원의 모양으로 가지런하게 교정됐습니다. 친척들이나 부모님이 보시기에 좀 비대칭 부분도 약간 개선된 것 같고 옆에서 봤을 때 입도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하셔서 교정한 걸 아예 모르시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교정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웃는 게 컴플렉스여가지고 항상 입을 가리고 웃었는데 이제 입 가리고 웃지 않고 사진도 이렇게 입 안 가리고 그렇게 찍고 싶습니다. 치아의 맞물림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치아에 정상적이지 못한 마모를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치아의 형태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때는 치아가 많이 뻗어져 있는 경우에는 치아 외상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